안녕하십니까, 문주입니다. 오늘 주말인데 다들 잘 쉬고 계십니까? 코로나가 좀 상당히 분위기가 안 좋습니다. 특히나 이번 우세종이 된 코로나는 코로나에 한 번도 걸린 적이 없는 사람들이 걸리는 확률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많습니다. 10명 중에 8명 정도가 첫 감염자가 많이 나오거든요. 오히려 저번에 한번 오미크론에 걸린 사람들은 도리어 상대적으로 숫자가 적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코로나에 안 걸리신 분들은 좀 더 적극적으로 조심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안 걸리기 좋겠죠, 아무래도. 그죠? 자, 시장 한번 빠르게 둘러보고 또 다음 주 공부할까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지수는 뭐 이렇게 지금 이 바닥에서 놀고 있습니다만 하나도 믿을 것은 못 되죠. 자, 그렇다면 지금 월말 구간, 이제 다음 주도 월말 구간 아닙니까? 월말 구간에는 상당히 매매를 좀 조심스러워 했는데, 이번 월말 구간에 좀 이슈가 될 만한 거라고 하면 첫 번째로는 아마 이게 될 것 같은데, 27일 날 수요일이죠. 수요일 날 이제 파월 입을 열 텐데, 자, 0.5%, 0.75% 뭐 이 정도까지 지금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그거는 예상일 뿐이거든요. 만약에 좀 더 강도 높게 1% 정도까지도 나올 수 있다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1% 정도가 나와버린다면 정시 쪽에서는 상당한 변동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0.5%는 0.75%를 올리고 9월달이나 돼서 다시 0.25%를 올린다든지 그런 순서가 돼야 시장에 좀 충격을 완화시키면서 금리나 그리고 물가를 잡을 수 있는 어떤 순차적인 단계로 넘어가서 내년에 한 2월달에서 4월달 그 정도에서부터 물가가 보통 한 6개월 정도 걸린단 말이죠. 금리에 대한 효과는 그 정도부터 시장이 좀 엉덩이를 돌리는 그런 시나리오가 돼야 되는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27일날 그 발표를 한번 좀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26, 27, 28 얘네들의 발표가 있죠. 이것도 아마 좀 타격은 좀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실적 발표가 있는데 애플, 아마존, 페북 이런 게 줄줄이 이제 2분기 실적 발표가 있단 말이에요. 요즘 같은 데는 뭐 애플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가문 바람에 있는 바람에 좀 애를 먹었죠, 시장이. 그래서 굉장히 좀 추이를 고추 세우고 있을 텐데 이런 점도 한번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좀 개인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말에 나온 이슈 중에서 좀 관심을 가질 이슈를 한번 정리를 봅시다. 좀 따로 종목을 뭐 뽑는다기보다도 제가 관심을 이런 키워드 같은 것도 나쁘진 않거든요. 글로벌 암호화폐소 뭐 얘네들이 좀 대단한 아들이거든요. 지금 인수한 그 코인 업체들이 많은데 그래서 많은데 아직까지는 뭐 전해졌다는 것 뿐이지 정확하게 뭐 어떻게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아직까지는 어찌된 건 잘 뭐 정확하게 모르는데 지금 계속적으로 얘네들이 다른 거래소를 인수를 하면서 지금 굉장히 업계 장악력을 높여가고 있거든요. 물론 뭐 한다고 해도 뭐 비스에서도 그런 말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혹시 모르니까 비썸 관련주 있지 않습니까? 암호화폐 관련주 중에서도 비썸 관련주가 따로 좀 분리가 되죠. 우리 시장에 보면
두나무 관련주와 비선 관련주 좀 분리가 되니까 비선 관련주 중에서 한번 관심 있게 한 주 올려놓고 무슨 말이 나오는가 좀 이런 것도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에 조금 이런 키워드도 한번은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키워드는 키워드일 뿐인데 진입 뮤직이 요즘에 커넥트카 이제 차량이 대폭으로 늘어나면서 굉장히 111% 정도 스트림 건수가 111% 정도 증가했다. 요즘 차에 보면 이제 진이나 멜론 같은 건 이제 차에 말 장착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3040으로 굉장히 넘어가면서 상당히 앞으로 매출이 보장이 된다. 이런 식으로 좀 키워드가 나왔는데 이런 것도 한번 관심 있게는 가져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키워드는 우리가 가장 자주 보는 키워드이기 때문에 이건 나중에 종목을 보면 될 것이고 이건 내일 한번 보도록 하죠. 이건 오늘 하루 종일 뉴스에서 많이 떠들었죠, 그죠? 비상사태 선포했다. 하지만 우리 국내적으로 보면 우리는 국내 한 명인가 나왔습니까? 치료를 받고 갔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크게 전파는 되지 않았지만은 글로벌 시장으로 굉장히 퍼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 내일 한번 볼 텐데 큰 기대감은 없습니다. 너무 알려진 게 돼서. 그리고 이런 키워드 한국테크놀로지와 대우조선해양건설 노조의 합병 지지의 상승세다라는 건데 노조가 서로 합병을 지지를 한다면 한국테크놀로지로서 상당히 좋은 현상이죠. 이번에 이제 그제가 거의 어떻게든 좀 합병이 됐지 않았습니까? 됐는데 만약에 한국테크놀로지가 합병이 무사히 된다면 지금 한국테크놀로지 매출액 대비해서 이 대우조선이 22배인가 정도 매출이 크거든요. 이게 만일에 합병이 되면 한국테크놀로지가 상당히 큰 이익을 회사 가치가 크게 변동이 되죠.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관심 있게 좀 나봐 주시고 기억을 해 놓습니다. 그리고 이런 키워드 CGV가 다시 홍콩에 다시 상장을 추진한다. 이런 것도 혹시 모르니까 또 이런 것도 한번 관심 있게 놔두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외에 다른 특별한 종목이나 이슈가 그렇게 보이지는 않았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제가 관심 있게 보는 것은 이것을 좀 신경 쓰고 보고 있고 이것도 조금은 신경 쓰고 보고는 있습니다. 있는데 다른 것들도 한번 관심 있게 보시길 바랍니다. 항시 자꾸 키워드는 자꾸 챙기고 먼저 기억을 하고 관련 종목들을 찾아놓고 준비를 하는 사람들이 항시 조금이라도 이익을 더 취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항시 잘 기억을 해 놓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 스케줄 트레이딩을 볼까요? 지금 예정되어 있는 게 상장주가 28일 날 7월 28일 두 종목이 한꺼번에 상장을 합니다. 에이프릴 바이오 28일 날 목요일이 되겠죠. 16,000원입니다. 공모가가. 그리고 16,000원. 그리고 성일 하이텍 50,000원입니다. 이 두 종목이 목요일날 상장을 한다는 거 잘 기억을 해 놓습니다. 그리고 7월 29일날 마지막 날이죠.
ICH가 상장을 합니다. 공모가는 34,000원. 그래서 뭐 이런 신규주 스케줄 트레이딩은 항상 잘 기억을 해놔야 되겠죠. 뭐 제가 굳이 말을 하나 안 하나 말이죠, 그죠? 자, 그래서 이번 주는 아마 이 결과에 따라서 시장이 많이 출렁일 수도 있고 뭐 안전하게 갈 수 있을 때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뭐 주말에 나온 키워드는 내일 혹시 뭐 조금 움직임이 있는가 없는가 보고 있으면 되겠죠. 보기 또 좀 움직이면 같이 등을 올라타면 되겠죠. 자, 그러면 뭐 대충 뭐 키워드하고 스케줄 트레이딩은 보았다고 보고 우리가 공략할 종목들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 승부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 승부주는 이런 식으로 도출을 시켜 놓았습니다. 참조해서 차분하게 뭐 수익을 쫓든 공부를 하든 본인들의 선택이겠지만은 항시 제가 몇 년 동안 여러분들한테 강조했던 성실하게 꾸준하게 시장은 두들겨야 되고 공부는 끝이 없다. 항시 부지런하게 공부하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기 종목에 적어 놓지 않았지만은 지금 보고 있는 이 종목이 모아 데이터죠. 거래 정지가 해제가 될 텐데 이 종목은 뭐 월요일날 시장에 뭐 들란가 모르겠습니다만은 관심 있게 일단 좀 보시길 바랍니다. 뭐 하락이든 상승이든 뭔가 약간 변동성은 있을 거니까요. 변동성이 없으면 재미가 없거든요. 어떤 종목이든 변동성이 없는 종목은 우리한테 죽은 생명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종목을 판단을 할 때 그 종목의 변동성이 일어날 수 있는 여지가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중요해요. 단 모아 같은 경우에는 시가가 높으면 접근을 자제해야 됩니다. 큰 음봉을 밀어준다든지 시가가 아주 낮게 출발한다든지 그런 때는 관심 있게 보세요. 시간 내에서는 상한가 종목이 없어요. 시간 내에서는 그만큼 시장이 지금 굉장히 안 좋다는 소리죠. 시간 내에 상한가 없어요. 당일날에 평화산업과 평화홀딩스가 상한가가 있죠. 그것밖에 없어요. 시장이 전무후무합니다. 자, 주석을 달아보겠습니다. 자, 이노시스, 셀리버리 두 개는 이벤트가 열리는 종목이죠. 자, 이노시스는 아마 관심을 많이 받을 텐데 여기 보면 한 주당 4주에 대한 무상증자 결정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아마 이거는 지금 정지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월요일에 좀 관심을 받을 수도 있을 텐데 무정 재료는 지금 거의 뭐 끝나가는 재료거든요. 끝나가는 재료여서 예전만큼 파괴력이 있을지는 좀 의문이에요. 무정 재료는 이제 끝나가는 끝물이라 그래서 너무 공격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하시게 되더라도 조심스럽게 해야 되고 예를 들면 뭐 점상 같지만 사람들 우 몰려가지고 있다가 부러지면서 길게 내리는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거든요. 조금 눈치를 보셔야 한다는 거. 셀리버리는 권리락입니다. 지금 34,900원이죠. 17,450원이 권리락 단가입니다. 보면 17,450원 기준가 딱 절반이죠. 그래서 이런 것도 두 개 같이 놓고 이벤트 열리는 종목 잘 보셔야 되죠. 미쿠는 뭐 말을 하나 안 하나 뭐 두창 관련 주니까 같이 보시되 적어 놓지는 않았지만은 블루베리도 같이 놓고 봅니다. 블루베리 관련주에는 이거 말고도 뭐 HK 이노엔이나 저 두창 관련주는 녹시자 MS 이런 것이 있지만은 우리가 목요일에도 나왔던 금요일 공략주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빨갛게 좀 그래도 흘러간 종목은 두창 관련 중에서 미쿠하고 블루베리밖에 없거든요. 다른 것들은 다 음봉으로 갔어요. 그래서 이 두 개만 일단 보도록 합니다. 미쿠하고 블루베리 하고 같이 볼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 세 종목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인데 한번 같이 보시도록 합니다. 대성창투는 뭐 여러분들 잘 아듯이 이제 한산이 27일날 개봉이죠. 27일날 개봉인데 지금 다른 개봉 지금 인기를 얻고 있는 뭐 외계인 플러스 원, 뭐 외계 플러스 뭐 1, 뭐 그런 거나 그리고 뭐 다른 종목이 있습니다만은 우리 잭 아저씨는 이번에 영화 그것 때문에 뭡니까 탑건 같은 영화 그것 때문에 1,500억 정도 돈을 벌었다고 하더구만요. 우리 그저 톰 아저씨는 돈 참 잘 벌어요 보면. 근데 이제 어느 정도 됐죠. 걔들은 어느 정도 됐고 외계인 플러스 이런 예매율이 좀 떨어지고 있거든요. 별로 크게 그렇게 와닿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한산에 대한 기대감은 조금 더 있는 것 같습니다. 있는 것 같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금요일날에 이렇게 종가상 이렇게 끌어올리는 이런 모습도 의미가 있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시간에서 보면 대성창투는 지금 3% 정도로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금요일날 장을 마치면서 이것을 가지고 있지 않은 회원들은 종배로 넣어라. 루닛하고 대성창투는 가지고 있지 않다면 종배를 넣어라 했는데 종배 넣으신 분들은 그래도 뭐 아침에 그냥 팔아도 3%는 먹겠죠. 1,000만원이었으면 그 30만원 벌겠죠.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자세히 한번 봅시다. 뭐 그거 다 올려서 어찌 될지 모르죠. 뚜껑 열어봐야 되니까. 현대로템은 지금 평화산업이 상한가를 가게 되는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한 종목이죠. 그래서 현대로템은 저희들이 5% 정도 수익을 안고는 있습니다. 우리가 23,000에 제가 제시를 했는데 여기였죠. 23,000에 제시를 했는데 들어가신 분들이 23,200원에 들어가신 분들이 많더군요. 제가 제시한 가격인데 그래서 23,200원도 뭐 1% 차이니까 자 보유를 했는데 그래도 끝까지 잘 안 무너뜨리고 잘 맞춰준 것 같아요. 근데 현대로템은 엉덩이가 무겁거든요. 무겁지만은 일단 뭐 시간 내에서는 1% 정도로 올려놓고 맞췄다는 점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한번 봐줍니다. 재료가 뭐 나쁘지 않잖아요, 그죠? 17조 원이면 정말 작은 돈 아니잖아요, 그죠? 이 회사가 금액이 얼마입니까? 24,000짜리 밖에 더 됩니까? 물론 자기 혼자 다 먹는 건 아니겠죠, 말이죠. 다 뭐 루닛 봅시다. 루닛은 뭐 신규 상장이니까 제가 말을 하나 안 하나 봐줘야 될 종목이죠. 루닛은 금요일날 제가 트레이딩 히스토리도 뭐 동영상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뭐 상팀들은 그다음 뭐 금요일날 수익은 없었지만 데이팀들은 수익이 좋았죠. 시가 돌파할 때 보합 돌파할 때 들어갔으니까 들어가고 22% 가까이 수익이 나왔으니까 참 좋았죠. 좋았는데 이놈도 뭐 보유를 저리를 하고 가고 있어요. 우리가 한 2% 정도 수익은 남고 있습니다만은 여기에서 다시 또 진입을 했거든요. 진입을 했고 다시 이제 보유를 하고 있으니까 한 2%, 한 4%까지 나오더군요. 나오는데 이제 종가상 한 2% 정도 보유를 하고 있어요. 근데 시간에서는 이제 마이너스 1% 빠졌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뭐 거의 큰 차이는 없죠. 뭐 요령은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변환이 되는 모습을 보이면 자기가 스스로 모습을 바꾸려고 하는 시도가 보이면, 즉 간단하게 말하면 파란 놈이 빨간 놈으로 간다든지 그런 어떠한 모습을 보일 때만 손을 댑니다. 관심을 많이 받겠죠. 그때는 그냥 꼬리를 잡으려고는 하지 마세요. 자, 요 밑에는 기술주입니다. 인콘 한번 봅시다. 상한가를 한번 묻히고 그 다음날도 좀 올라갔다 내려왔습니다만은 이것도 뭐 나름대로 재료는 있죠. 나스닥 자회사가 나스닥 상장한다 뭐 이런 건데, 근데 이런 것은 조금 좀 뭐라 하나요? 좀 거리감이 있잖아요. 이런 재료들은. 그래서 거리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시간에 보면 3% 정도 올려는 3.9% 올려놨는데
거리감이 좀 있단 말이에요. 어느 세월에 상장을 할 거냐 이 말입니다. 물론 정신은 기대감을 묻고 사는 괴물들이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가까워야 되죠. 좀 길이 멀다. 길이 멀다. 될지도 안 될지도 모르고 한다고 해도 언제 될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이 종목은 무리하게 추격 매수나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래도 만약 내일 정시에 별로 할 게 없다면 또 이쪽에 달라붙을 수밖에 없거든요. 아까 제가 말했던 변동성, 뭔가 변동성을 줄 수 있는 종목에 달라붙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시장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이거 뭐 재료가 좋든 나쁘든 달라붙는 거예요. 그 점을 지켜보라는 겁니다. 과연 다른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주목받는 다른 종목들이 튀어나온다면, 예를 들어 두착 테마주들이 뭐 내일 시장을 우럭 쓸고 간다지, 그럼 얘네들은 힘 못 쓰겠죠. 뭔가 시장이 어리버리하면 그때서는 봐주셔도 돼요. 관심 놓고 선빵은 때리지 않습니다. 대동전자도 봅시다. 대동전자는 세력이 붙어 있거든요. 금요일날에도 보면 시가를 5%를 띄었지 않습니까? 그 전에 시간에서 목요일날 시간에서 4%를 올려놨단 말이에요. 이놈이 4%를 올려놓을 종목이 아니었죠. 근데 시간에서 4%를 올려놨다면 바로 가야 되거든요. 이거는 4% 올려놨다는 것은 그 다음날 싸워볼 거라고 들어간 놈들이 못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놈들이 또 시간에 대동전자는 또 2%를 또 올려놨어요. 그래도 이리 쏘가도 저리 쏘가도 상관은 없어요. 알지만은 또 봐줘야 되는 것이 기술주의 특징입니다. 기술주는 언제 힘을 쓴다? 재료주와 이슈주들이 힘을 못 쓰고, 기술주들도 힘을 못 쓰는 시장이 되면, 기세주들이 힘을 못 쓰는 시장이 된다면 이런 기술주들은 물량이 몰린다. 그래서 옆구리에 꼭 차고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시간이 2% 올랐으니까 이놈 역시도 선빵 때릴 그런 건 아닙니다. 왜? 지금 월말 주간이거든요. 보다 확실한 거 아니면 선빵을 때리지를 않습니다. 현대 에버다임과 정원 NC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기술주는, 현대 에버다임은 이것은 선빵을 때릴 만한 가치는 있어요. 왜냐하면 당일날 오름폭이 3%밖에 안 올랐거든요. 5.9%까지 왔다 종가서 3.8% 맞췄는데 시간에서는 2%를 올려놨어요. 근데 이 2%를 올려놓은 시점이 어느 의미 있는 지점을 엉덩이를 까는 시점이 되거든요. 여기 보면 9,100원, 그죠? 9,100원을 깔고 지금 출발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타이밍 잡기가 좋지요. 즉 기준선 잡기가 좋단 말이에요. 저는 뭐 9,100원 깨면 나와버리지 뭐, 그죠? 그런 식으로 편하게 볼 수 있는 기준점을 얘네들은 벌써 제시를 했단 말이에요. 제시를 했기 때문에 보기가 수월타. 그리고 만일에 내일 그 기준점을 안 깨고 치고 계속 간다면 뭐 나쁘지 않죠. 이런 종목은. 그래서 시가가 2%인가 이런 것은 뭐 1차로 넣고 간을 한번 보면 되겠죠. 폭이 짧으니까. 다음 정은 NC스 한번 봅시다. 정은 NC스는 예전에 분쟁 재료로 왔다리 갔다리 했는데 조금 흐름을 잡아주고 이제 다시 상방 자갈을 이렇게 깔았죠. 하나, 둘, 음봉이지만 또 상방 이렇게 깔았단 말이에요. 그래 놓고 다시 이제 한번 띄워줬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은 재료가 영 없는 종목보다 그나마 뭐라도 코딱지라도 있으면 뭐 나쁘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순수한 양봉 매매로만 가야 되는데, 특이점은 보면 기가 나고 외국인들이 쌍끌이에 들어왔다는 것이 좀 특이점이에요. 자, 그래서 시간에 3% 올랐지만 뭐 이거는 눈치를 좀 봐야 될 종목이거든요. 2235원이면 뭐 한 이 정도 될 것 같은데 바로 갈 수도 있고
꼬리를 달아주고 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뭐 시가가 2, 3% 잡히면 한 1차를 넣고 간을 안 보고 보합을 지지를 해주고 다시 시가를 돌파한다면 차라리 그때 2차를 넣는다든지 그런 전략도 나쁘진 않겠죠. 안 그러면 좀 가만히 보고 있다가 보합이 지지되는가 안 되는가 가만히 지켜보고 있다가 보합이 지지가 되면 보합 한도 위에 살짝 집어넣고 가만히 보는 거죠. 그래서 뭐 그냥 올라 꼬리를 달아주고 시가를 돌파를 한다. 그러면 그대로 홀딩을 하고 가만히 보면 되겠죠. 근데 월말 주간이라 제 생각에는 큰 힘을 받을지 좀 의심스럽긴 해요. 하지만 뭐 한번 워낙 지금 종목이 없어요. 워낙 종목이 없는 상황이라 이런 기술주도 봐주자라는 뜻입니다. 시간의 상한가 종목이 하나가 없다는 것은 정말 열악한 시장이라는 뜻이거든요. 자, 내일부터 이제 새로운 한 주지만은 한 달을 마감하는 한 주입니다. 그리고 시장이 좀 뒤숭숭하죠. 뒤숭숭하니까 아까 말했듯이 또 미국 애들 또 27일 날 돼서 또 무슨 소리가 나올지 좀 그런 것도 있고 애플이나 또 뭐 그런 애들 또 실적이 또 어찌 될는지 그런 것도 좀 봐야 되고 조금 사뭇 좀 정신이 없을 거예요. 하루하루 간결하게 매매를 하셔야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지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 한 주는 욕심을 부리지 않는 매매, 수익이 챙기면 챙기고 얼른 셔터문 탁 내리고 커피 마십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내일도 라이브 방송 때 또 뵙기로 하지요. 오늘 푹 쉬시고 말이죠. 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암문의 문제였습니다.